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경아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동대구역 인근 그 신천 4동까지 임장을 시켜주신다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뭔가 여행 유튜버처럼 들고, 왜냐면 대경아 채널이 드론으로 동네를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동네 속속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심해서 사실 눈 부어서 선글라스를 좀 끼고 너무 아침 일찍부터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되게 설명할 것도 많은데 이따가 오늘 한번 모시고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어디 있으시지? 아, 저 오시네. 카메라 들고 놀랬어. 뚜벅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촬영. 카메라부터 좀 달고 오늘 바로 촬영이에요. 우리 바로 촬영이에요. 지금 바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뚜벅이 부동산의 뚜벅입니다. 오늘 임장하자고 하시더니 네. 진짜 편하게 오셨네요. 임장 복장, 편안한 등산 신발에 복장 아니에요? 편안한 옷. 오늘 좀 컨셉이 뭡니까? 오늘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네. 대경아 채널이 내 집 마련 채널이잖아요. 네. 대경아 채널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 네. 원룸 맛집님이 지금 PD 역할을 하고 계신데, 내 집 마련 채널이다 보니까 대구의 다양한 지역들을 임장을 할 거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VS 컨텐츠 했는데 반응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VS 컨텐츠는 좀 정적이지 않았나, 동적인 컨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은 현장 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코스가 있습니까?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 앞인데요. 네. 오늘은 신세계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천 4동 임장을 돌아볼 건데요. 동대구역 신세계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향후에 주목해야 될 곳이 아닌가 싶어서 왔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땅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다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는 주상공록,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상업지역이 동대구역 내거리에서부터 해서 범어 내거리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가 4호선 라인이 이제 개통이 될 거거든요. 2040년에. 그 역사가 동그란 링으로 해서 네. 여기가 동대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 보이죠? 이 네. 편한 세상 동대구의 센터스퀘어잖아요. 이게 신천 4동에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펠리스 대시양, 그 다음에 벤처밸리 프로지오까지 많은 아파트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동대구역 신천 4동이 재밌는 게,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쪽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도상에서 좌측 부분이 오로지 중심상업지역의 기능만 하고요. 길 건너 이곳이 오로지 주거지역의 기능을 합니다. 그게 참 재밌죠. 동네 자체가 중심상업지역 반, 주거지역 반인 동네예요. 기능 자체가 복합적으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의 입지를 본다면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네. 2024년도에 매출이 1.5조 원, 와. 전국에서 6위, 소비력을 다 이곳에서 집중시킨다라고 보면 되고, 저기 보이는 이 동대구역 있잖아요. 네.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하루 일평균이 3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호선이 하양역까지 또 연장됐거든요. 1호선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됐다 보시면 되고, 동대구역 철도를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3번 이상은 철도를 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탄 경우도 있지만 다른 네. 사람 그만큼 네. 많이 탔다라는 건데, KTX, SRT, 고속철도 있죠. 그 다음에 대경선 개통됐죠. 그 다음에 1호선 철도 있죠. 그 다음에 4호선 철도가 X호선이 들어오면 커트러블 역세권. 커트러블. 네. 우리가 대장입지라고 하는 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대체가 가능한지를 보면 되는데, PD님, 이 커트러블 역세권, 신세계 백화점 대체 가능할 거라 보세요. 없죠. 없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 불가능한 대장 입지고요. 교통 대장의 입지고 동구의 대장 입지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 신천 4동의 가치가 앞으로 네.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아니면 중간을 유지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를 거라고 보죠. 왜냐면 우리는 광역철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대구역이 부산역보다 사용량이 많고요. 서울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용량이 이 동대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입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입지 특징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이 신천 4동에 이 아파트 살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아쿠아리움 또 전기권 끊었어요. 진짜? 주말마다 애랑 와서 아쿠아리움에서 놀고요. 4층에 주라지 공원 또 산책도 한번 가고, 거기 가면 기차도 또 공짜거든요. 그런 걸 탈 수 있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자녀분들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맞아요. 지금은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1층에 롤렉스 있잖아요. 롤렉스. 롤렉스 대기줄 긴 거 아시죠? 롤렉스가 송골, 진골, 피골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호하는 그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은 여기서 사잖아요. 송골이 되시면 신세계 백화점 VIP 등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걸 또 팔려고 해도 그 가격 이상을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기를 해서 어렵게 그 시계를 사야 되는데, 여기 가까이 있으면 실버 신고 와가지고 대기 타서 오픈런 할 수 있다. 오픈런. 그리고 최근에 이장우 배우님
오셔가지고 여기 네. 부창제가 네. 또 팔았거든요. 백화점이 가깝다라는 거는 그런 문화시설이라던가 최신 식음료 트렌드를 좀 접할 수 있고 메가박스까지 있으니까 여기 오면 재밌어요. 하루가. 가까이 있으면 재밌겠죠. 여기 근처에 요새 뭐 상권도 많이 발달했다는데 저희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아, 커피요? 네. 커피 한 잔 사러 가시죠. 아, 가시죠. 신천 사동에 맞은편에 카페 거리가 있는데 이 카페 거리가 최근에 감성 거리로 해가지고 MZ 세대들이 많이 찾고 특히나 관광객분들이 동대구역 내리자마자 검색해서 바로 뒤에 카페 거리 많이 가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점도 많아요. 한식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저희가 이제 회사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법인카드로 제가 커피 하나 이 사드릴게요. 법인 저희가 대경화 인수했잖아요. 네. 이 법인 뭐 있는 거예요, 채널이? 법인에 대바리 부동산 대표님 계시고 네. 뚜보이 부동산, 원룸 맛집, 마스터하우스, 그리고 대경화까지 대경화까지. 5개 채널. 아. 대구의 많은 부동산 현장을 피디님과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뚜벅이님 오늘 코스 어떻게 됩니까? 중심상업지역 한번 돌고 주거지역도 한번 돌고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시죠. 좀 많이 걸어야 돼요. 구린이 분들은 중심상업지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쉽게 설명해드리면 땅은 다 용도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을 사용했을 때 땅의 효용 가치가 가장 높겠죠.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상업지역보다는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을 좀 못 짓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가 좀 아쉬운 게 공항이 있으니까 고도 제한이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의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너무너무 금싸라기 땅인데 네. 공항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너무 높게는 또 못 짓거든요. 그런데 2030년 이후에 공항 이전하잖아요. 공항 이전하네. 그러면 여기 가치는 갑자기 확 뛰어요. 더 높게 지을 수 있네. 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네. 뭐냐면 수성구에는 드랑길이 있잖아요. 네. 달서구에 뭐 있습니까? 광장코아. 광코. 동구에 뭐 있어요? 이제 동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가 동터 스트릿인데 네. 여기가 국비와 네. 시비, 구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MZ세대를 겨냥한 먹거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먹거리 라인으로 해서 동구에는 동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터가 뭐냐면 동대구 터미널. 실제로 동터 스트릿 페스티벌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대구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동대구역 터미널 상인의 제 이름 동터라고. 그래서 이곳이 이제 MZ 세대들의 좀 핫플레이스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라인에 따라서 이쪽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오피스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 아펠리체 신축 오피스텔 상가가 또 들어왔고요. 스타벅스 있고, 투썸 플레이스 있고. 근데 이 동네가 재밌는 게 이 동네에 살면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심심하진 않아요. 백화점도 있죠, 카페, 스타벅스 있죠. 네. 그 다음에 주변에 먹거리 상권 다 있죠. 그래서 좀 심심하지 않는데 여기 우리가 좀 봐야 될 곳이 우리가 또 부동산 임장으로 왔잖아요. 그럼 아파트 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바로 이제 이편한 세상 동대구 센텀 스퀘어가 들어오는 거고요. 바로 옆에 뭐 우체국도 있고 이게 중심 상업 지역이라서 가능한 네. 겁니다. 주거 지역에는 주거만 있죠. 네. 그래서 근린 생활 시설들이 좀 있는데 네. 중심 상업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상업 시설이 발달한 곳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심상업지역이면은 네.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댓글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뭐 그런 게 있지 않냐, 유흥시설 있지 않냐. 여러분들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런 중심 상업 지역에 이제 곳곳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네. 저기도 보면 벤처밸리 프로지오거든요. 어. 아파트가 들어오면 네. 이 시설들이 주거에 맞게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국전 내거리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국전 내거리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먹거리 상권 위주, 그 다음에 학원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고요. 피디님 이쪽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편에서는 동대구 센텀스퀘어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와, 저 상가 분양 잘 되겠다. 저기 그거 들어와요. 뭐요? 난임센터.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전국에서 서울역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 여기잖아요. 난임센터가 여기 들어온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경북과 경남 이런 곳에 난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오기 너무 좋지 않나요? 동대구에 내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 광장 자체가 되게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저기 광장이 조성되고 있고요. 동대구역과 연결되는 지하철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대구역 앞에서 만나자 하면 어디서 만나냐? 여기 광장에서 만나자 하면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렇게 좀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제 동대구역 이편한. 지금 보시면 이미 앞에 뭐 CU라든지 족발집, 그 다음에 더리터 상권이 네. 형성돼 있잖아요. 상업지역이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업시설이 더욱더 입주민들에게 좀 맞춰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뚜벅이 커피는 언제 사주세요? 커피 사러 가자. 커피. 여러분들 임장할 때 네.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오시고 커피 네. 한잔 하면서 임장 돌면 그게 임장입니다. 한번 와서 동대구 이편한이나 이런데 네. 분양 받으실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네. 주변 분위기 한번 보시면 또 느낌 다르겠다 완전. 맞아. 계약하실 분들 상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 줘. 4잔.
거가는데 쓸 때마다 눈치는 보여요. 문자가 다 대발이 부동산으로 다 가거든요. 맞아. 우리 대표님한테 다 가. 맞아요. 그래서 조금 눈치는 보입니다. 맞아요. 시장에서 엄청나게 문의도 많이 오시고 계약도 진짜 많이 하고, 솔직히 뭐 저희 입으로 이러면 좀 그렇지만 계약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대구의 분양 현장은 싹 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싹 쓸고 있는데, 저희한테 계약하신 분들이 가장 만족해 한다는 게 대출을 저희가 너무 잘 풀어드린다. 그 다음에 법무 서비스 저희가 다 거의 최저가 맞춰드리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때 공구까지 줄눈 탄성, 뭐 실링 비는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끝까지 저희가 좀 케어해드리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요즘에 미팅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신규 사업지에 대한 사업주분과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빠른 개발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주변에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근처에 주차장 부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공항이 이전되면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메리어트 호텔 제가 가끔씩 와이프랑 이용 자주 하거든요. 네. 메리어트 호텔에 보면은 레지던스가 있어요. 그 레지던스에 생각보다 이 누가 사냐 이런 말씀 많았는데, 부자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부자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요. 여기 월세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진짜 높아요. 자, 일단 저희가 동선을 중심상업지역 한번 보여드리고 네. 주거지역 간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이렇게 있고 25년 11월에 사전 점검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주변의 상권만 보더라도요. 지금 네. 옆에 보면 해장국집이 있죠, 맘스터치 있죠. 이미 이쪽에 보면 의원들, 치과, 약국, 상권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의 특징은 그렇다. 아니 근데 뭐 네. 잠깐 그냥 광고를 하자면은, 네. 여기가 이편한 세상 동대구의 모델하우스잖아요. 네. 여기가 이편한 세상이고, 네네. 여기 저희 유튜브 보시고 늘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시면 저희와 연계된 협업 서비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다른 현장에 계약을 하고 유튜브 어. 혜택을 이제 봤다. 어. 지금 할 수 있냐? 안 돼요. 이 어. 업계에 상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존 계약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냥 전화 주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진짜로. 네. 이거는 진짜 짧게 광고하고 싶었어요. 그냥 가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동대구 센텀스퀘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모델하우스 그냥 가면 절대 안 되고 네. 상단에 연락하시면 저희만의 혜택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서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고 네. 아까 우리가 주거지역도 가보기로 했으니까 네. 주거지역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까 원루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금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지만 건너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에는 디웰로 비사동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더 팰리스 대시항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동대구역을 가깝고 이런 상권을 근접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신천사동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재밌는 게 네. 수성구 만촌동과 접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동구라고 수동구. 하고요. 행정구역은 동구인데 네. 실제 생활은 만촌동 생활권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동구인 곳이죠. 상업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노래방이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안고 가야 되는 거다. 해운대 아파트가 진짜 비싸잖아요. 네. 근데 해운대도 모텔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 술집 진짜 많고 노래방 진짜 많고. 근데 제일 비싸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안고 가야 그러니까. 된다. 근데 그게 변화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도 지금 펜스 쳐져 있잖아요. 네. 여기 개발 계획도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능이 계속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펜스 쳐져 있는 게 나중에 개발하려고 펜스 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저기 주택가 쪽에 네. 가면 동대구역 카페거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요즘에 핫플레이스입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주말 진짜 되면 많아요. 자리 없습니다. 제가 가보잖아요. 일단 주차는 좀 힘들어. 주차는 안 돼. 폭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상권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동터 스트릿입니다. 식당이 진짜 많네요. 여기가 5시부터는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고 6, 7시 되면 이제 웨이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고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동터 가자라고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비, 9비, 12, 10억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 네. 여기 사업을 하거든요. 캐릭터도 만들어서 곳곳에 좀 비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 언제 이렇게 많아졌대요? 원래 많았는데요. 이 정도는 많지 않잖아요. 원래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동터 스트릿 때문에라도 더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피디님, 저기 보면 이제 비스타동은 보이죠? 비싸다. 네, 저기는 주거지역이고요. 네. 이쪽이 보면 또 건물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벤처빌리 푸르지오입니다. 네.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네.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네. 신천사동의 그 용도지역 때문에 구분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저는 진짜 아쉬운 게 이곳이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동부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네. 자, 보세요. 입지를 보면은 중심상업지역 중심이 아니고 주거지역을 물고 있잖아요. 동대구의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대구 동구의 대장 입지예요. 학군도 여기가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아쉬운 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이 설립
성립되지 않으면 이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된다라는 일몰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일몰제 때문에 정비구역이 해제됐어요. 이게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됐고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 처분인가까지 났다면 여기는 투자 수요로도 괜찮거든요. 실거주도 그렇고. 좀 아쉬운 곳이다. 또 여기서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곳의 상업시설의 가치가 높고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준 게 아닌가. 왜냐면 굳이 내가 여기 아파트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상가 임차 수익이 그렇게 높은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곳이 여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VS 컨텐츠 할 때 동대구역 VS 세평로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댓글 보니까 뭐 다 이런 걸 욕하더만. 아 이런 걸 다 욕하더라고. 중심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콩콩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 최근에 회사 설립하고 나서 서울도 많이 갔잖아요. 저도 서울 많이 갔고 막상 서울 가거나 타지 출장 갈 때 주차할 데도 없고 다 벗긴 하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 샌디에서 딱 올라오는 그 길이 참 부럽더라고요. 좀 썰 한 프로 돼요? 뭐 풀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이 발령을 동탄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동탄이요? 3년 동안 제가 동탄에 출퇴근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쓴 SRT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진짜? 그걸 체감하는 게 금요일날 제가 회사에서 오후 8시 15분 기차 항상 탔거든요. 대구에 내려오면 9시 10시가 된단 말이죠. 바로 다 보내네. 오면은 지쳐요 일단. 지치는데 동대구역 앞에 살고 있으면 거기서 대중교통을 한 번 더 갈아타는 거에 대한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대구에 많은 분들이 타지로 발령 많이 가세요. 실제로 요즘에는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유철도 기준으로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 대경선 개통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동대구역 대경선 일일 승하차 인원이 5,50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타게 구미로 많이 가고 경산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대경선 어떻게 생각해요? 대경선 예전에 임장 갔었잖아요. 거기 철도 동호회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량은 너무 짧다. 이량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늘려야 된다. 그때는 몰랐지. 근데 지금 보니까 대경선 미어 터지잖아요. 그 초등학교 전문가 말이 맞다니까. 저희는 동토 스트릿을 계속 걸어왔고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스트릿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진짜 많이 걸어왔어요. 진짜 많이 걸어왔는데 동대구역에서 빠르게 걸으면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이 신천 사동의 주거지역에 있는 디오엘로와 비스타 동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완전 느낌이 다르네. 조금 주어진 느낌이 나네. 반대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가 상업지고 저기 현대 시티 아울렛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주거지로 넘어옵니다.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뭔가 조용한 느낌 안 들어요? 아까 상업지역에는 공사하는 뚝딱뚝딱 소리도 들렸고 여기는 용도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조용한 주택가가 형성돼 있죠. 가는 길에 하는 말이지만 대경화 채널이 워낙 드론으로 온 동네를 다 보여주는 진짜 그런 좋은 채널이었는데 하늘 위에서 말고 땅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여기 오니까 완전 뭔가 조금 자, 보세요. 태권도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여기는 뷰티 쪽도 있고요. 저기도 보면 한의원도 있고 저기도 보면 뭐 내과, 뭐 영어 학원, 영수 학원 위주로 지금 상가가 형성됐잖아요.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저기 길 건너 보이는 아파트 메트로팔레스잖아요. 길 건너면 저기 만촌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구 신축 아파트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요? 전세 물량이 시기하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진짜요? 왜냐면 태평로에도 편집자님 지금 전세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어제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하락폭이 가속화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아요. 이제 대선이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전세가 지금 귀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축 아파트 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를 많이 풀 거고요. 편의점 있고 저기 GS 프레시 들어와 있잖아요. 한 골목만 딱 들어왔는데 완전 다르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과일집, 김밥집 있고 고깃집 있고 기능 자체가 이제 주거지역에 맞게 상가가 형성돼 있고 디웰로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호가가 7억 3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디웰로고. 디웰로, 더샵 이게 디웰로. 동대구 비스타 동원. 근데 동대구 비스타 동원은 84 타입이 호가가 5억 중후반, 그 다음에 고층은 6억이 넘게 형성돼 있어요. 아파트 연식은 3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거의 한 1억 중반까지 차이가 납니다. 디웰로가 동구의 대장이냐, 이 샌디가 동구의 대장이냐 이런 말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생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보는데 이안디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두시는 분들은 그게 대장이 맞고요.
자, 디웰로 볼게요. 동대구역이랑 도보로 10분에서 한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 수성구 만촌동이잖아요. 수성구를 인접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의 특징은 부동성과 인접성이 있습니다. 부동성이란 거는 이 위치 자체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어디 인접해 있어요? 수성구 만촌동 인접해 있다 보니까 부동성과 인접성의 특징 때문에 이 디웰로가 동구에서는 가장 살기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장이란 거를 가치를 따지기 좀 힘든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 롯데캐슬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달서구는 빌립스카이 뚜렷해. 그런데 이 동구는 이안 센트럴디냐 디웰로냐, 이게 가치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디웰로 같은 경우는 학군이 또 이안 센트럴디보다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길 건너 효신초등학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신천사동에 주소를 둔 효신초 졸업생들은 네. 수성구 동부중에 배정이 되거든요. 동부중이 만촌 메트로팔레스 친구들이 가는 중학교예요. 수성구 친구들하고 네. 같이 다니네. 그 여기는 중학교부터 동부중 가니까 수성구 친구들이랑 같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동부중은 여기서 버스 타고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청국호를 가잖아요. 청국호도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도 금방 가고요. 버스 타고도 금방 가는데 청국호가 요즘 좀 인기가 많아요. 수시 때문에 수성구에서 일부러 청국호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주영이 학교. 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청국호를 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50%는 일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 안에 못 들면 10%는 같은 학군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랑 같은 1학군입니다. 그래서 1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도 튕기면 근거리 배정이거든요. 40%가 근거리 배정인데, 이곳에서 근거리가 동문고예요. 동문고도 있고 대구여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거리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수성구와 인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군도 여기가 괜찮고, 동대구역은 한 10분 걸어야 되지만 만촌동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웰로가 대장이냐 이안 센트럴디가 대장이냐, 너무 두 개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발생되는 현상 같아요. 진짜 내가 너무 놀랐는 게, 제가 원래 이쪽 아파트랑 여기 아파트 사전 점검 때도 안 왔어요. 네. 너무 놀랐는 게, 동구하면 인식 자체가 네. 노래방, 유흥 뭐 이런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완전 그냥 주거지 그 자체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네. 중요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람들이 동구 신천 사동에는 유흥이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아니냐, 분명해요. 중심상업지역엔 아까 거기가 있었잖아요. 완치 저기. 길을 건넜잖아요. 지금 여기 모습을 보면요, 여기가 동대구역 중심상업지의 생활권입니까? 사실 여기 만촌동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래요. 걸어가려면 동대구역으로 갈 수 있고, 네. 생활권은 또 여기서 만촌동이 바로 이런 인접해 길이. 있잖아요. 부동산에는 부동성, 인접성 있다 했잖아요. 네, 부동성, 수성구 인접해 있으니까 수동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디웰로잖아요. 디웰로 동대비서동원 바로 앞이잖아요. 내과, 병원, 그 다음에 저쪽 가면 영수학원 다 밀집돼 있고요. 거의 메디컬 타운인데 여기? 여기는 메디컬이죠. 왜냐면 만촌 메트로팔레스가 대단지 형성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사람들의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안쪽에 거의 공화국처럼의 상권이 형성돼 있었어요. 안 나와요, 저분. 안 나오죠. 이 안에 머물러 있는데, 자, 여기가 디웰로 비사동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상권을 이용하겠냐 말이죠. 길 건너 유흥가 상권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산책을 나오더라도 이쪽 가서, 저기 화랑공원 있거든요. 화랑공원 수성도서관 있죠. 그 다음에 만촌 이마트 있잖아요. 네. 만촌 이마트를 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다 도보상권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임장의 중요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대구역 입지의 신천사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봐요. 디웰로 여기를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원하드 범어. 디웰로 있고, 저기 지금 대구의 명실상부한 최고가 아파트 원하드 범어입니다. 범어. 그다음에 범어자이 들어오고. 동구 수성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수성구 형님 같이 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고, 수성구에서는 굳이 우리는 범어동에 느낄게요. 동구랑 굳이. 굳이 이렇게 하는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다. 그게 수동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원하드 범을 보이고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죠. 아까 우리가 시작을 중심상업지역에서 했지만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다른 거죠. 이게 한 동네예요, 신천사동. 원하드 범어는 사실은 그들만의 세상이잖아요. 네. 조금만 더 들어오면 또 대시장이 있어요. 네. 아, 여기는 좀 근접할 수 있는 세상, 조금 무리하면 근접할 수 있는 세상의 아파트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주차 대수가 1.62대 1이에요. 괜찮네. 괜찮죠? 왜냐하면 그게 중대형 평수라서 그렇거든요.
최근에 여기가 10% 할인, 어제 바뀌었어요. 더 팰리스 대시양 10% 할인 분양 혜택이 있고 어제 혜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팰리스 대시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만의 혜택, 입주까지 책임져 드리는 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네. 대시양은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안이 실내가 진짜 미쳤어요. 대박입니다. 30평대 후반대부터 해서 40평대 이렇게 중대형 평수로 위주돼 있거든요. 네. 대구에 대형 평수 아파트가 정말 귀해요. 아, 맞아요. 어나드 보면도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게 수성구 대형이 귀하기 때문에 네. 가려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DOL로 있잖아요. 네. 44평이 호가가 10억이 넘어요. 어, 최근에 실거래 기준도 9억 보면 중반대예요. 9억 네. 중후반대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40평대가 네. 거기보다 훨씬 싸요. 아 진짜요? 그런데 구조, 어. 자재 월등히 좋아요. 아. 입지는 사실 디얼로 입지가 더 좋죠. 왜냐면 맞죠. 동대구역도 조금 더 가깝고. 네. 자 대시양 보세요. 만촌동 생활권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이마트가 있잖아요. 이마트 있고 오. 화랑공원 있잖아요. 어. 초신초등학교가 아파트 뒤에 바로 붙어 있어요. 완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기 보내죠. 그 다음에 동부중 배정 받는다 했잖아요. 주쪽에 동부중 가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듀얼로의 44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형이 가지는 주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자재가 너무 좋고 구조가 너무 좋거든요. 저희가 인원이 5명이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저희 직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저희 오시면- 직원들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기업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뿐만 아니라 입주하실 때 줄눈 탄성 기본이잖아요. 네. 조명도 그렇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니까 실링팬도 필요할 거예요. 어. 그거를 저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협업된 곳에서 제일 최저가로 공구 혜택을 만나볼 수 있는데 입주가 실제로 2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대출, 법무, 세무 서비스 저희가 다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대가 되는 아파트예요. 피디님, 신천 4동인데 여기가 유흥가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지. 학원가 병원가인데 그래서 임장을 오셔야 됩니다. 저도 맨날 차로만 다니다가 네. 이렇게 직접 걸으니까 느낌 완전 다르네.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이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임장을 앞으로도 많이 풀어드릴게요. 아 대시양 유리난간이 너무 예쁘다. 조경도 잘 돼 있고 네. 커뮤니티가 이 동구에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중에서는 제일 좋을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이편세상 동대구 센터스퀘어는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였고 어. 대시양 자리가 예전에 뭐였어요? 동구정류장. 동구정류장. 대구에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자리가 예전에 그 자리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하면은 자기들이 더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맞지. 그렇게 명당인 곳에는 네. 들어가야 된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구정류장 유니크한 자리다라고 맞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입지는 아니다. 대시양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격을 할인을 한다면 나는 무조건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인이 됐어. 됐어. 근데 그 폭이 나는 15% 할인하면 살게요. 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10% 할인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8평대가 7억 후반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가 디얼로였고요. 네. 여기가 동대구 비사동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엎어져 볼게요. 이렇게 좀 엎어지면 코가 여기 아. 닿는다.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과장해서 엎어지면 코가 정말 닿는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사동원이 디얼로보다는 입지 특징이 조금 더 뚜렷한 게 효신초를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디얼로보다는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는 브랜드 세대수. 여기는 524세대고 디얼로는 1190세대. 그러니까 단지 수가 좀 절반 정도 차이가 나고 브랜드가 동원개발이냐 포스코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한 1억 5천 차이 나니까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괜찮네. 괜찮다 가성비 보여지고요. 괜찮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기 대시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네. 효신초가 엎어지면 코 닿는다 있잖아요. 더 엎어지면 코 닿는 아파트가 더 팰리스 대시양. 이게 초품화예요. 근데 초품화보다도 더 우리가 세게 얘기한 게 초코화, 초등학교 코앞 아파트. 초코아.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대시양이 여기 있고 네. 여기에 진짜 초등학교 진짜 초코아가 많네. 완전 초코예요. 동구중 배정 받으니까 수성구 학군을 이용할 수 있죠. 길 건너면 만촌동에 메트로 팔레스 자녀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이 쭉 펼쳐져 있고요. 수성구청역 학원과도 이용하기도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장을 오셔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가 귀하잖아요. 네. 왜 귀하겠어요? 얼죽시내라고 해서 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잖아요. 네.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에 저는 부동산에 좀 특징이 너무 달구벌대로 라인에만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변화되기 마련이거든요. 맞지. 너무 달구벌대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시고 아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동대구로 라인에 4호선 에스코선이 지나가고 이제 어나더 범을 필두로 부에 이동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동대구로를 접하고 있는 신천 4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곳의 입지도 앞으로는 더욱 뜨지 않을까. 임장과 정책과 향후 미래에 대한 뭐 본인만의 예측 뭐 그런 기준으로 자기만의 기준이 설립되면 그게 이제 집을 선택하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상품성 좋고 입지가 또 괜찮은 곳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나 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위에 주시면 연락처로 될것 연락 주시면 할인 어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 촬영 일자가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영상 네. 올라갈 때면 아, 우리나라 대선- 정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네. 궁금하네요. 네. 대통령 바뀌면요 미분양이라든지 그것 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에 대한 수요는 늘 있어 왔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신축 갈아탄 수요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공급이 있겠죠. 공급은 지금 일시적인 과공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 그 다음에 대출 인하 이런 게 되면 그 공급이 이제 해소되는 시점은 과속화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이 아파트 상품성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쵸. 높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미분양 현장들도 완판이 다 될 거라 봅니다. 부동산을 봤을 때 사면 안 된다 할 때 오히려 되게 기회더라고. 부동산을 사면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맞아, 맞아.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터졌을 때 그때 집 사신 분들이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때 강남 아파트가 8억 7억이랬어요. 버머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벤츠 끼워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7, 8억대였거든요. 지금 그게 20억 후반이에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도 그렇고 지금 수성 3가의 STX칸 이런 아파트들도 분양할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쵸. 지금 가격대가 3, 4배 올랐으니까 난리지. 심리 자체는 항상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21년 초반기에는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분양권 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 제외하고는 집은 사지 마라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팩트는 그거죠. 공급이 많은 건 인정입니다. 맞지. 그런데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게 25년 이후로는 대구의 공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맞아. 26, 27년도는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과거 공급된 게 26, 27년도 신축 수요량과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사실 이 대시양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 완판이 안 되겠어요? 상품성이 좋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저희가 뭐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무조건 오르는 건 네. 없어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급이 앞으로는 부족해질 거고 지금 있는 과공급에서 미분양 혜택이 있는 거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대선이 있으니까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너무 수도권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저희 지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집권 여당이 반영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이 이제 대출 금리 인하. 어제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지만 연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의 폭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근데 피디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아까 시작할 때는 쌀쌀했거든요. 맞아. 이 데프리카라는 말이 맞는 게 시작이다 시작. 빨리 오셔가지고 임장하실 거면 지금 보셔야 돼요. 임장할 거면 오전 7시 추천드립니다. 지금 빨리 보고 저녁에 조금 한 바퀴 돌아보고. 저희는 지금 디웰로 방금 지났거든요. 지금 여기가 동부로 라인이고 여기 신천사동이죠. 좀만 더 가면 중심상업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포함된 곳이고 조금만 더 가면 아예 상업지역만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도시의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여기 보면 벤처밸리 푸르지오 저기도 저희가 이제 곧 조직 투입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 최대 혜택이 2억 원가량 있습니다. 최소 혜택이 1억 초반대고요. 네.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옵션을 선택하면 보장받는 게 있어요. 2억에 가까운 금액이고 한 가지 옵션은 1억 초반까지의 혜택이 확실하다. 처음에 저기가 분양가가 7억 5천, 8억 말도 안 되는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초반 깜깜이 홍보조차 안 했거든요. 청약 결과 보니까는 뭐 홍보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미분양을 염두해 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생각되는데 여기 뭐 사업주가 그렇게 판단하신 거니까 그거는 뭐 대신에 지금 바로 분양 청약 결과 나오자마자 6월 중순에 바로 조직 투입되거든요. 그 투입이 미분양 할인 혜택이 대구에서는 좀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 입지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바로 앞에 보면 오피스 지역으로 좀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직장이 있고요. 회계 범위도 많고 그다음에 동대구 세무서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신천사동의 동대구역 방향에는 식당과 유흥가들이 좀 밀집되어 있다라면 이쪽에 벤처밸리 푸르지오. 자, 벤처밸리 어원에서도 뭔가 업무 시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바로 맞은편에 보면 버머자이 있고 어나드 버머 있잖아요. 동대구로 라인 자체가 벤처밸리 라인이에요. 일단 오피스 밀집 지역이잖아요. 벤처밸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대구가 발전하려면 여기가 투자가 되는 것도 맞고요. 벤처밸리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까지는 법쪽의 상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권 자체가 업무시설,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다. 더 팰리스 대시양은 아까 만촌동과 인접한 수동구 신축 아파트였고요. 벤처밸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범어동과 맞닿은 인접한 동구의 신축 아파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SK텔레콤 대구
지사도 있잖아요. 저기 삼성화재 건물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발구발대로 2호선 라인이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대구로 라인 중심에 4호선 들어오고 네. 원화대범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곳이 어떻게 바뀔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동대구로 라인의 변화를 다들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연화도 범어도 도색 이제 조금씩 하고 있네요. 여기가 좀 재밌는 게요. 1층에 상가 라인 자체가 스트릿몰로 형성돼 있거든요. 네. 지금도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스트릿 상가가 어떻게 개발이 되겠냐 이거죠. 여기 보면 커튼홀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 오피스텔 동인데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동에는 커튼홀과 커튼홀 룩을 믹스매치했어요.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고급화는 좋은데 실용적인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커튼월 자체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부 보여지는 데는 커튼홀로 하고요. 실제 오피스텔과 접하는 부분은 커튼월 룩을 함으로써 채광에 대해서 커튼홀이 가지는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은 커튼홀 마감이고 측면 쪽은 커튼홀 룩 마감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잖아요. 요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미분양이나든 완판이나든 어차피 다 소진이 될 거예요. 언젠가. 그렇죠. 무조건 여기는 인기가 사람들이 지휘제로 쓸 거고, 이거 완판 났죠? 이거는 뭐 인기 많죠? 네. 그 바로 옆에 요거 이제 들어오는데 신축. 분양가가 조금 셌다. 모델하우스가 6월 중순에 열리면 바로 저희가 모델하우스에서 안내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벤처밸리 프로젝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데 연락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있는 저희 회사로 연락 주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물론 임장 영상도 있지만 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고. 근데 뚜벅이 네. 벤처밸리 프로지오는 관심이 많이 몰린 단지가 이거잖아요. 원나드 버머. 예.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범어도. 이거 완판 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완판은 날 겁니다. 미분양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분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완판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겁니다. 서울의 둔촌주공이 처음에 분양할 때 다들 이거 안 된다, 너무 비싸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요.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의 또 헬리오시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무덤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헬리오시티마저도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에 안 된다 하는 단지들도 다 잘 됐고, 그 특징이 입지가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신축이다라는 거거든요. 몬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늘을 뚫을 것 같거든요. 8사 60억. 네, 뚫을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 핵심지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는 대구 수성구 핵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퀄리티로 나왔다라는 거죠. 대구에는 범어두산 이브더 제니스 이후로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없었어요. 사실 대구의 대장이 어디냐, 범어두산 이브더 제니스. 근데 그게 17년차가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구축에 대한 갈증들이 있을 거고요. 신축 하이엔드에 대한 그런 니즈는 항상 있는데, 부산의 LCT, 서울의 원밸리만 보더라도요,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은 지금 초양극화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초양극화 시대에 정점이 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충분히 입지와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향후 미래 가격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늘 그랬듯이 초양극화 대장 아파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몰리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갔고요. 저희가 VIP 설명회도 다녀왔잖아요. VIP 카드 발급만 700명 이상 발급이 됐고, 설명회 오신 분들이 1000명이에요. 왜 왔겠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헤리티지 예로 들어볼게요. 헤리티지는 처음에 17억 분양했는데 너무 높아서 15억까지 할인 분양했잖아요. 그런데 공매 가격으로 해서 12억까지 갔단 말이죠. 헤리티지도 저희한테 문의가 엄청 많이 왔고, 공매까지 완판됐잖아요. 계약도 저희가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공매 완판되자마자 바로 연락이 더 많이 왔어요. 지금 매매, 전세, 월세 그냥 000이에요. 영등형이에요. 왜냐면 거기 실거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와서 헤리티지 그 가격에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결론은 공매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승리했다. 아직까지 프리미엄 자체가 거래가 없으니까 예측하기 힘든데, 체감상으로는 1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공매 가격 사신 분들은 3억 버신 거죠. 그 그쵸. 파실 생각도 있어요. 원하드 보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곽지는 미분양이 해소되기 어렵다 보겠지만, 자, 여기 수성구 범어동 1번지 한 블럭 가면 범어 내거리가 있고요. 4호선 이스코선이 이쪽으로 개통되고 없던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대구역 환정거장이면 4호선 타고 2호선 환승할 수 있고 3호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1호선까지 하면 여기서는 이 4호선 하나로 1, 4, 2, 3호선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드 범어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저는 제니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제니스 레이버 부동산으로 가면 실거래가 은근히 많이 돼요. 이게 이분들이 혹시 어나더 범어를 준비하시나?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네. 이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하드 급에 범어가 맞는 어디 이상은 가냐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메인라인이 여기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원하드 범어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성과 지금 벤처밸리 프로지오도 들어오고 있고, 맞은편에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있는데 여기도 파사타입은 다 완판이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신축 아파트가 지금 벤처밸리 프로지오잖아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바로 미분양 조직 들어가면서 최대 2억까지 혜택이 있어요.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그 혜택은 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각자 채널에서
쭉 업로드 될 겁니다. 피디님 저기 보시면 스타벅스 있죠? 네. 저기도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네. 맞네. 삼성화재 1층 아, 맞다. 저쪽에 스타벅스가 맞네. 있고 아까 우리 신천 사동에 스타벅스를 또 지났었잖아요. 네. 스타벅스가 왜 많겠습니까?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유동인구도 많고. 12시만 되면요. 네. 화이트 칼라 직장인 분들이 우르르 몰려서 나와서 신천 사동의 식당가를 이용하거든요. 네.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 사동 다 보고 디어엘러 보고 대시양 보고 비스타 동원 보고 어나더 봉어 보고 벤처밸리 벤처밸리 프로지오. 프로지오까지 보고 심지어 이 도로로 나오니까 맨날 차로 다니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르네. 신천 사동의 특징이 이렇게 왼쪽 절반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서 토지의 용도 지역에 맞게 상권이라든가 주변 모습이 형성돼 있고 길 건너는 주거 지역이라서 디어엘러와 동대부사동원이 주거 지역에 맞는 상권이 좀 형성돼 있고 맞은편에 만촌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천 사동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좀 보시는 분들 중에 주거 지역의 특징, 그 다음에 학원 가깝고 바로 앞에 이마트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팰리스트 대시양 보면 되고요. 나는 삶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대구역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가까웠으면 좋겠고 이 벤처밸리 4호선 호재를 더 큰 가치로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벤처밸리 프루지오 보는 것도 좋고 동대구역 진짜 매일매일 출근해야 된다. 이 편은 세상 동대구 세너스케어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후분양이라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미분양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느낌이라서 재밌죠? 재밌었어요. 네. 진짜. 여러분들 임장 오실 때는요, 일단 복장부터 이렇게 입으시면 그러니까.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에 지적 편집도를 보세요.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면요,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용도 지역을 토지 이음에 접속하셔서 지번을 찍어보세요. 세부적으로 이 용도 지역에 뭐가 적용되는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상업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토지 이음에 가서 이 지번을 찍으면 방화지, 군지, 그 다음에 고도 제한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땅의 효용 가치를 판단할 때 공항이 있으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있네? 보세요.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거든요. 2030년도에 공항이 이전되면 여기에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또 찾아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면 우리 임장이 재밌어집니다. 앞으로 대경화 채널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한 만큼 네.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맞아요. 내 집 마련 채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많은 콘텐츠를 보여드릴 테니까 대경화 채널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셔야 되고요. 두보이 부동산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도둑 조회가 좀 있더라고. 맞아. 많아. 도둑 조회 하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오늘 사실 제가 동구에 대해서 인식이 원래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속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유흥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확실히 좀 주거지로서 매력이 충분히 있겠다. 이샌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스타 동원까지, 그리고 심지어 뭐 좀 넓게 보면은 어나더 범어까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또 가격에 반영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경화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놓으시고 좋아해 놓으시고 회사에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드론으로 찍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임장하는 거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보시면 제가 하나씩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고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단지가 있다면 게스트분들 모시고 임장기도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땠어요, 뚜벅이님? PD님과 함께 좀 썰을 풀 수 있어서 재밌는 기회가 되었고, 저는 사실 제 채널에 나오면 차를 입고 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진짜 정장. 작정하고 임장 복장으로 나와서 저도 한번 돌면서 이 입지를 좀 더 공부를 했어요. 전 매일매일 대구의 세부 상권을 다 분석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벤처밸리 프루지오부터 해서 신천 사동이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이제 카메라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움이 대경하였고, 영상이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그 다음 임장지는 어디였으면 좋겠는지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